노래와 사건 그리고 법률 정보까지 한 번에 담은 일석삼조 시간입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디 가셨었어요? 저 좀 휴식을 취하느라고 연말에 휴식을 취하고 오니까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 앞에 준 법조인. 아니 정말 오랜만에 신유진 변호사님 뵙거든요. 네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엄청 좀 이게 아무래도 몸이 방송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라인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게 오디오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 라인을 잘 살리고 옵니다. 유튜브에서는 뭐 라인이 구체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만 일단 TV 쪽을 많이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라고 해놓고 마스크 끼고 있는데 지금 무슨 라인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건강해진 걸로 믿고 다행입니다.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황현희 씨랑 그 신 변호사님은 방송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아니 우리 셋이 같이 했잖아요. 예전에 여기 말고 저쪽에서 다른 방송 다른 방송에서 계속 네네네. 서로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또 다른 방송에도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 방송에서 제가 잘렸어요. 법조인. 참 아이러니하죠. 예, 함부로 누구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웃기기까지 하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황현희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또 개그맨 시험을 본 변호사님이니까 네.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뭔가 이게 동질감. 저는 법을 공부한 개그맨이고, 개그맨 시험을 본 개그맨을 준비했던, 그렇습니다. 결국 개그맨이 못됐던. 두 분이 세트로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노래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워낙 유명한 곡이죠. 전인권 씨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전인권 씨 노래 어떻게 좋아하시죠? 그럼요. 명곡이죠. 명곡이죠. 저도 진짜. 집에서 많이 틀어놓고 있는 곡 중에 네. 하나인데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전인권 씨 노래 저는 중에? 들국화 이제 활동하실 때 돌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에이 돌고 이거 기억이 나네요. 명곡이죠, 명곡. 네네네. 비슷하시군요. 취향들도 네. 심지어 아까 조금 헷갈리실까봐 우리 그 황현희 씨가 법대 출신 개그맨이어가지고 법을 공부했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리고 법 관련 방송을 진짜 많이 하셔서 법에 대한 지식이 날로 저보다 거의 뛰어나시다고 봐도 돼요. 만주 변호사입니다. 법 관련 시사 관련해서는 거의 네,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전인권 씨 노래를 골랐을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망권과 재물 손괴 사이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인권 씨가 입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황현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수 전인권 씨가 이웃과 시비 끝에 대문에 기와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전 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서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면서 마찰을 빚던 중에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이 기와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와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와장이 거의 돌 같은 거죠. 어쨌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당 이웃이 집을 너무 높게 올리는 공사를 해서 다퉜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화해를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대응하겠다 이런 거겠네요. 맞고소죠. 조망권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웃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있는데 어떻게 두 분 자택에는 안녕하십니까? 조망권 다 안녕하신 건가요? 저는 은둔형 외톨이형이라 거의 집에 커튼을 다 쳐놓거든요. 조망이 필요 없어요? 조망권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 집에서 이렇게 보면 내려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운동하는 그 공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있죠,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남편이 신경이 쓰이는지
그 공원에 내려가서 그때 공원이 사실 산에 있거든요. 네. 그 공원에 내려가서 우리 집을 봐야겠다. 얼마큼 잘 얼마나 보이는지. 내려가서 막 카메라로 확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여기 공원에 운동하러 기분 좋게 나왔는데 누구네 집을 왜 보냐. 그거 본인 집을 볼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얼마큼 집이 잘 보이는지 집 안이 내부가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확인까지. 된다고. 아주 꼼꼼한 성격이라서. 아내사랑. 네. 근데 저도 그래서 공동주택 사는데 네. 이게 마주 보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커튼을 쳐놓습니다. 예, 그런 예.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네. 뉴욕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정말 앞집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안 밤에 보이는 불 네, 켜놓기도 안 보이는 그 건물을 찾을 수가 아예 없고 네, 네, 네. 그냥 그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완전 그게 전부 모든 집들이 다 다른 집과 그쵸. 내부를 공유하는구나. 그게 일상이구나. 내부를 공유한다. 불가피하게. 뉴욕이나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뭐 높은 곳이나 네. 아니면 좀 비싼 곳은 이제 그걸 좀 포기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님, 네. 이 조망권이 뭐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 조망권이 네. 법적으로 네. 보호받을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조망권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렇게 앞이 트여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건물로 인해서 내 조망권이 가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천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률.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얼마나 가리는지 이것도 또 계산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이제 뭐 조금 가린다. 예를 들면 1m를 가린다. 이렇게 뭐 많이 가린다. 10%를 가린다. 이렇게 해서는 거의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건축이 지어졌는지 이격거리를 준수했는지 또 다른 법령상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이런 거를 모두 갖췄다면 그 조망권을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침해했다.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일조권은 확실하게 인정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조권.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을 바라보이는 조망권은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한강이 바라보이는 거는 반사 이익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시면은 한강 우리 집 이만큼 보인다. 우리 걸렸다. 우리 한강 이만큼 보였다. 근데 안 보인다라고 할 때 조망권 침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한강이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반사 이익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강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지으려고 절대 침해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건물 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깎여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건축법에 조망권. 의해서 네, 그렇죠. 뭐 남쪽으로 향하는 건물은 그쪽에 가리니까 이게 깎여서 짓는다라고 근데 알고 있어요. 일조권 침해는 확실하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일조권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전인권 씨는 옆집이 지붕을 높여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 이게 보이다가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일단은. 네. 네. 1m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힘든 1m.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사이즈가 중요하군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렇죠. 크기 사이즈. 근데 네. 지금 전인권 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까? 물론 안 이제 되긴 하지만 만약 네. 이거를 네. 이제 옆집과의 다툼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면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야 됩니다. 오. 가처분. 네. 이게 첫 번째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공사가 중지해야 할 가처분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다가 우리 집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1m 가량 이 공사 설계도대로 하면 내 집이 1m 가량 침범이 된다. 조망권이. 그러면 이제 아마도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법적으로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현아 씨가 짚어준 부분인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인권 씨가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와장은 아니다. 돌과 기와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법률적으로 이거 설명을.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예. 네. 약간 이제 전인권 씨 취지는 작은 돌멩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항의의 표시로 작은 돌멩이 정도 던진 거지 네. 막 무섭게 기와장이라고 하면 막 두 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위협할 목적은 없었다 이런 건가요? 기와장은 왠지 옆으로 휙 날아갈 것 같아요. 부메랑처럼. 예, 이게 얇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와장처럼 막 와장창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 이렇게 그냥 돌멩이 그냥 홧김에 그냥 홧김에 그 정도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양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증거 남겨야 됩니까? 돌을 던진 그 돌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거나. 지금 예. 경찰에서는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실제- 정도의 위협이 네. 되는 돌인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돌이냐
뭐 기와장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냐, 몇 회 던졌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 다 양형사회 참작이 다 됩니다. 봐야 돼요. 아. 네, 양형사회 당연히 참작이 되고 근데 돌인 줄 알았는데 진흙 뭉쳐서 던진 거다. 그럼 이것도 양형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찝어야 돼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눈인 줄 알고 던졌는데 눈 안에 안에 돌을 돌이 뭉쳐 넣어 있더라. 던지면은 그 우리가 그 개구 소품으로 네. 돌 모양의 스펀지로 만드는 그 스티로폼 만든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돌처럼 보여요. 네. 근데 스펀지란 말이죠. 네. 스티로폼이란 말이죠. 그 양형사유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근데 만약에 눈에 네.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진짜 법 조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스티로폼을 던진 거는 스티로폼을 맞아서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네네. 상해를 입지도 않잖아요. 네. 근데 돌을 던지면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법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특수 이제 이 상해가 됩니다. 특수가 됩니다. 지금 특수 아니 특혜. 그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재판을 딱 받게 되면 네. 돌의 사이즈 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아유 그럼요. 엄청나게 우리 중요해요. 이제 재판할 때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기 전에 공소장을 쓸 때는요 네.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흉기. 네. 라든지 어떤 종류? 예, 그 흉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칼이다 싶으면 그냥 칼이 아니고 몇 센치, 몇 센치. 칼날이 몇 센치, 아. 돌멩이도 지름 몇 센치. 아. 그래서 기와장 뭐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네. 센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 기와장의 크기와 돌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이거는 거의 뭐 똑같은 걸 던진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사이즈가 그렇죠. 비슷하다면 네, 네. 같은 비슷한 재질로 네. 이게 네. 하나하나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네. 양형사유.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아,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뭐 조만권 침해 뭐 인정받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조망권이라는 걸 아까 판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천공률도 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3년도에 네. 그 분양을 받은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조망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한강 네. 조망이 쫙 되는데 갑자기 그 수서 고속도로 그게 된 거예요. 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이 꽉 막히면서 이건 내 조망권 침해다라고 소송을 해서 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네.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공률,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16%나 가린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하늘이 16%는 안 보여. 그럼 꽤 많이 가리는 네. 비율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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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건 일조량을 그렇게까지 침해하진 않는다. 왜냐면 또 하늘을 위해서 햇빛을 위해서 비치니까. 네. 그렇죠. 일조량은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조망권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될 것인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93년도에 집에 들어갔고 이 도로가 99년도에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상대방에서 이제 네. 저 항변을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로를 설계한 거는 86년도부터다. 더 일찍했다. 당신들이 이 어. 집을 사기 전부터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86년도부터 이 도로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 도로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방법이 전부 계획이 됐고 네. 그때 모든 이해관계인들 이 주변 지역의 네. 모든 주민들께 이 자료가 열람 공개됐다. 그랬다면 당신들도 그걸 충분히 알아보고 이 알았어야 집을 된다. 샀어야지. 우리가 먼저다. 네. 아니 근데 옛날에 요즘에 네. 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돌아다니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부산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네. 그 아파트 앞에 바로 네. 뭐 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하늘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니군요. 그러면 그게 또 예. 어느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상가 지역이냐 이것도 있어요. 그게 또 잘. 상가 지역은 이게 조망권이라든지 일조량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주거 지역으로 돼야 이 사람이 그렇죠.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는데 상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조량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잠시 살았던 곳도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도 네. 옆에 바로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가 지역이다. 네네. 상가 그치, 지역이기 일대가. 때문에 이런 일조권이 반영될 수 없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예. 사실 우리가 뭐 조망권, 일조권, 뭐 층간소음도 그렇고 법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다 혜택 받기는 참으로 어렵고 증명해내기도 그렇고 일단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잖아요. 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과정도 귀찮지만 인정이 되려면 이게 확실히 특별한 이익, 네. 특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 앞에가 공원이었고 네.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 공원이 변경이 되면서 여기다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이런 경우는 조망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네. 공원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왔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경우로 바뀌면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선후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일단 그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디가 열이 많은 우리 소리예요. 열이 많은 우리 소리님이 제가 목수인데요. 일조권 침해 때문에 공사 중단된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일조권은 많이 중단할 수 일조권은? 있습니다. 네, 음. 일조권은 공사 이제 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네. 공사 중지 가처분을 하면은 일조권이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 설계가 이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일조권이라는 그렇죠. 거는 네네. 그 주거 지역인 경우 그리고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미리미리 중단됩니다. 네, 네. 이 민사는 근데 이 집이 옆에 생기거나 이런 걸 하려면 본인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전부 전부 다 100%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네.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군요. 네. 예. 그리고 후다닥님도 빌라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는 일조권도 없어요. 유유 이렇게. 뭐 지금 전인권 씨 관련된 이제 그 기사가 나와서 우리 변호사님과 황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즘 이웃 간 분쟁이 참 많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맞아요. 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다들 이제 민감해진 그런 상황.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내부 공사하는 경우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공사하기 전에 이웃집에 뭐 동의를 다 받죠. 동의, 동의 네. 받아요. 동의가 예. 그 이게 양해 아니에요. 그건가요? 그게 아니면 허락 요건이에요. 요건인가요? 네,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걸 사인을 해줘야지만 맞아요.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어. 그 제출을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 그 제가 아는 분은 그 동의를 안 해주시고 어느 일정 금액을 또 그 공사할 때 내가 호텔에 들어가 있겠다. 뭐 그렇게 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그 소음을 참을 수 없으니까 예, 호텔 그 비용 호텔 달라. 비용을 대라. 나는 소음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래야 사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야지. 사인을 못 받으면 공사 못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다행인 것은 네. 한 동에 100%가 아니라 몇 네. 아 그렇군요. 전체는 항상.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받으면 각 아파트마다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아, 네. 그런 어쨌든 그 동의를 받아야지만 네. 공사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위 아래 집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 이것도 아파트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음. 층간소음 문제가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층간소음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층간 소음 자체로 예, 예. 형사처벌은 안 되고요. 네. 경범죄 위반은 되는데 경범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그렇게 처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형사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싸움이 많죠. 항의하러 예. 갔다가 거기서 싸움이 난다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확인하려고 다른 건물에서 망원 카메라로 이제 들여다보는 네. 아이고. 촬영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층간소음 내는 게 맞다는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처벌이 되죠. 그 문을 네. 두들기고 아니 뭐 매트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막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래도 또 그렇죠. 법에 걸리는 주거 거죠. 그건 주거 침입이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일 때 가장, 공동주택일 때는요. 네. 사실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라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네. 여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신고를 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직접 나와서 네. 층간소음 데시벨을 조사를 해보거든요. 일단 조사를 합니까? 네, 조사를 해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권고를 해라 여기 이행을 해라라고 권고를 내려줘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법원에 혹시라도 갈 때 증거를 내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다 증거가 되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혼자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층간소음이 자꾸 이 주민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은 이 건물을 지은 이 건설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거기 그렇죠. 잘못된 거죠.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긴 해요. 그거는 진짜 정답이죠. 예, 예. 정답이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은 정말 그렇죠. 이웃이라고 뭐 그 소리를 네. 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진짜 정답이에요. 들리더라고요. 네, 들리는 네. 건물도 화장실에서 많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는 차라리 다행인데 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네네네. 해야 될 시간. 신유진 변호사님 네. 오랜만에 네. 오셨다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감사합니다. 끝곡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뭐 층간소음 뭐 아니면 내 조망권 이런 거 아니면 사회적 불편 불만들 네. 나만 불편해 이러고 나만 불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노래 가사가 있는 근데 네. 노래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사샤 슬론의 네. Is it just me? Is it just me? Is it just 나만 me? 그래? 뭐 이런 건데 네. 이 가사가 되게 그래요. 막 심지어 종교는 막 하나의 비즈니스야.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난 그렇게 가사 생각해. 내용이? 예. 그리고 애기들 막 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수는 난 애기 낳는 거 너무 싫다. 네. 막 이런 애기 안 이뻐 막 이렇게 애기 안 이뻐. 솔직하게. 네, 노래 끝날 때까지 옆에 계셔서 해석 다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고 팝송 싶어요. 같은데. 예, 그리고 예. 막 정치인들 짜증나. 현대 미술 너무너무 지루해. 막 이런. 알겠습니다. 해석본은 저희가 나중에 띄워드리던가 하여튼.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듣지 않고 지금 신유진 변호사가 말씀해주신 선곡해오신 그 곡은 4부 끝날 때 끝곡으로 저희들이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벌써 가는 건가요? 예, 저 끝났어요. 55분까지 있는 줄 알고.
아우 나 이게 탈게 방송 많은데. 더 계세요. 예, 계시면 되죠. 예. 잘못 알았네. 55분까지 있는 줄 알고. 네, 지금 얼른 준비한 게 가세요. 많은데요. 네, 네, 안녕히 황현민 계세요.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